딱 특정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특활비에 밝은 사람. 만질 수 있는 특활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뿌렸던 사람. 그렇지. 예. 그리고 건진이랑 친한 사람. 몇 명 나오잖아. 2명 나오잖아. 이게 도대체 특활비에 밝은 사람. 건진이랑 친한 사람. 소초동에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죠. 예.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르고 있는 경선마저도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자기들끼리 치르고 있는 경선인데도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 부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부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아, 대단하다 진짜. 예. 진짜. 페북 좀 소개해 주시죠.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미 여러 번 제발 이번 경선에서는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경고를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그들을 잘 압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SNS에서는 4명의 통과자 명단을 넣고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용한데?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다 들여다봅니다. 어떤 주장이든. 예. 부정선거의 근거가 뭔가 내가 들여다봤어요. 예. 근거가 하나야. 나경원이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다. 진짜야. 그거 하나예요. 그 포인트가 정상적으로는 네. 이게 나는 포인트라고 봐요. 나경원이 비정상이라고 디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경원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떨어졌어. 이건 부정선거.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이 병이지. 병이 이건 병이야. 병이지. 병이에요 부정선거 실제로. 병. 예. 이 사람은 실제로 진짜 병인 것 같아요. 같은 당에 있었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국민의힘 출신 분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나 참 힘드네. 이 사람이 대표였어. 대표. 아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 당 대표 할 때도 이상했어요. 그때도 이상했어. 저는 좀 차별화를 하자면 황교안 대표 체제 때는 제가 그 당에 있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 그래요? 이렇게 피해 간다고? 살짝 그 시기가 달라가지고 시기 달라. 요거 살짝. 인정. 예, 네. 시기가 다르니까. 요거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황교안 지금 뭐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도 이제 대선 나간다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다가 이분 집회하는 걸 봤어요. 막 마이크 들고 연설하길래 몇 명 모였나 봤더니 진짜 한 50명 정도가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빠졌구나라는 걸 좀 제가 느꼈고요. 이런 주장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왜 이러느냐를 봤을 때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공안검사로 살았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분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동안에 실패했다라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라서 이분에게 있어서의 부정선거는 신앙이자 종교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이게 지금 왜 저기 정치검사라고 윤석열 똘마니들 지목받고 있는 게 다 이제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네. 특수부 전성시대 이전에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설치던 때란 말이에요. 그 공안검사로 설치던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고영주라는 사람이 있죠. 고영주. 제가 또 고영주를 방문진에서 또 6년을 겪어봤잖아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그거 알죠? 공안검사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지네들끼리만 쓰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검찰 안에서도.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받아가지고 지들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동종교배를 통해서 뭔가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그 희한한 소리를 한 번씩 하거든. 공안에 있던 애들은. 근데 고영주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정신이 조금 이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 이렇게 길에 가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잖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간첩이 보인대. 실제로 한 말이야. 이거. 황교안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증세가 비슷하다니까 진짜. 너무 위험해 그 발언은. 관심법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만 봐도 검찰이 한 30명씩 보이는데 그냥 간첩이. 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속이 막 터지고 불안하고 막 이렇다는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해. 이게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은.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공안검사의 특징은 진짜 딴 세상 사람들 같고 맞아요. 특수검사의 특징은 너무 교활해. 보면은. 근데 황교안 후보도 이거 못 고친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꽤 오래 이걸 좀 앓으셨어요. 이게 2020년도에 그때 총선에서 지고 맞아요. 103석 했을 때 네. 도저히 본인이 패배를 못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도 부정선거를 누가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물렸고 그렇지. 그렇게 가면 자기 책임이 사라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반성과
경찰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오로지 외부에서만 맞아. 원인을 찾다 보니 어. 부정선거병에 빠졌고 아, 요거 좋았다. 지금까지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든 논거가 밥을 아. 먹잖아요. 맛이 없어. 부정선거. 아, 신기해. 봤는데 재미가 없어. 부정선거. 좋았다. 모든 세계관은 부정선거로 네. 근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야. 예. 뭐냐면 이 부정선거가 왜 시작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극우 유튜버들 네. 총선 직전까지 우리가 완승한다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슈퍼챗 쏘고 동접자 늘어나고 그렇지. 구독자 늘어나고 난리 났단 네, 말이야. 네. 근데 딱 뚜껑 갔더니 박살이 났어요. 네. 그때 역대 가장 큰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빠지지. 그렇지. 그때 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게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아, 외부에서 찾아야지. 라고 한 그런 거야. 거. 네. 그 유튜버가 한 거야. 유튜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선거의 총책임자 당대표였던 황교안 내 책임이 아니었어? 올커니. 부정선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하고 유튜버가 딱 그렇게 만나게 된 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예. 기독교까지 엮이기가 너무 좋은 게 뭔가 선악구조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 그러면 부정선거는 타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상 해적을 만들어놔야 훨씬 결집이 빠르고 아하. 돈도 많이 내고 정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헌금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이고 네. 맞습니다. 자,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 의미는 없지만 2차 경선에서 1대1 맞수 토론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 토론 상대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네네네. 맞수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지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이제 상대방을 지목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의 작대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에게 한동훈. 사랑의 작대기를 날렸고 안철수는 또 김문수에게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은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는 한동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지목을 받지 못한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지명도 못 받아. 안철수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준석 후보를 지목해가지고 둘이 또 사랑의 짝대기가 연결이 돼서 내일 또 AI 러브라인이 꼽힙니다. 네, 서로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는데. 저 사람들 걱정되더라. 그 소통관에서 왜 서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 발음이 많이 조금- 화제되고 네, 네. 있잖아요. 네.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써준 거를 못 읽대 그거를 계속 읽다가 네. 난 말하다가 멈추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경선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경선보다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얘기를 해. 난 살면서 이런 경선 처음 봅니다. 아니 진짜. 아니 지금 경선 이거 중요하잖아. 근데 네. 이 사람들도 알아. 여기서 이겨보면 뭐하냐. 야 이거 이겨본들 뭐하냐. 맞아요. 한덕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해.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덕수와의 단일화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의 긍정적인 후보는 김문수 전 장관 정도였습니다. 네. 맞아.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더니 한덕수 대항하고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본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 이재명 세력과도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안정이 되고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 예.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페이스북에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하고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하고는 자신이 초유의 계엄 상황이라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한번 맞댄 적이 있다. 괜히 이게 친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 이분 혼자서 지금 외로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 출마는 한덕수 대행의 본인 출마는 그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다. 부디 출마하지 마십시오. 라고 혼자서 지금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약간 발음이 좀 그 엉키거나 예. 말이 좀 끊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관련해서 가장 정답을 이야기하고 맞아요.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굉장히 그게 상식적이죠. 맞지. 그거 맞지. 나머지가 다 비정상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너무 놓고 보면 안철수 그런데 후보 웃지 예. 말아요. 사람을 놓고 보면 그거잖아요. 내가 윤석열하고는 손잡았지만 한덕수는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상해. 이건 뭔 소리냐고. 이건 뭔 논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게 대법원장은 대통령 되지도 않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간주하고 뭔가 진행하려고 그러고
뭐야? 이것들은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한 한덕수를 후보로 간주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이게 하고. 뭐야 이거 진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맞아. 제가 후보들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뭐냐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 경선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바퀴가 되겠습니까? 바퀴벌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니까 경선하기 싫을 것 같아요. 처참했어, 수준이 그것도.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선을 하라고 모아놨더니 한덕수와의 주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막 지금 중매하듯이 당과 한덕수를 이어놓는 그 주선에 지금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경선이 아니라 완전한 주선이다 지금. 네. 심각합니다. 굉장히 한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조금 진지하게 행여나 그 안철수 후보가 뭐 건강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까봐 네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래서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건강 예. 쪽이니까. 그럴 수도 네. 있다고 생각. 네, 뭐 네. 모르죠 저는. 네, 뭐 네. 실제 뭐 건강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 않는. 아니 근데 행보 자체가 좀 엉뚱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당에서 좀 어울리지도 않고 그럴 거면 나와서 차라리 좀 당당하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든지 조금 그 스텝 자체가 좀 엉킨 거는 좀 오늘 부인할 수 없는 것 어디선가 같습니다. 언론이 그런 또 냉정한 분석을 하던데요. 왜 안철수 의원이 자꾸 꼴등으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냐. 안철수가 했던 이 초딩성 발언과 엉뚱한 행동을 한동훈이가 그걸 다 잠식해가지고 아. 안철수 입지가 줄어들었다. 진짜로 그걸 기사로 썼더라니까. 아 진짜로요? 네. 한동훈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어, 안철수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는 진짜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삼부토건 전현 그 실질 사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이사 등을 일단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예. 검찰에 고발하기로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김건희는 쏙 뺐다면서. 그러니까 이종호랑. 김건희하고 이종호 흑진주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핵심 인물이라고 핵심이죠. 지금 지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빠졌어요, 이게? 이 세 사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감원의 계좌 추적에서 김건희 등 주요 인물의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걸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00억 원이 아니더라고. 네, 아 네. 그럼요. 당연한데 네. 그렇게 이제 또 판단하더라고. 근데 삼부토건은 그리고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 삼부토건은 해외 재건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이가 삼부토건 데리고 갔잖아. 네네네. 원희룡이가. 그럼 이거 매우 중대한 혐의점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 포럼에 참가한 뒤에 1,000원 이때도 주가가 5,500원까지 뛰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왜 본인들이 판단한 것대로도 안 가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금감원에서 그 조사를 해서 사실은 금감원 그 내용이 그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두들기면 그렇죠. 이제 고발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자 금감원의 지금 해명은 김건희 계좌나 원희룡 계좌 등이 삼부토건 주가 거래에 이용된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하냐? 아, 그렇지. 누가 주가 조작하는데 자기 명의 아, 계좌로 해.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십몇 년 전에 한 번 했다가 지금 홍역을 그렇지. 치렀잖아. 그럼. 그때는 도이치모터스는 자기 계좌를 예. 이용했지. 그렇죠. 그때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삼부토건 주식을 자기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한 사람만 고발을 할 것 같으면 벌써 작년 여름에 했어야지. 그렇지. 네? 계좌 확인한 것만 갖고 그렇지. 이 사람 수사해 주세요라고 넘기고 그러면 그걸 넘겨받은 수사 기관에서 관련성을 그러니까 계좌 명의는 아니지만 이 삼부토건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그렇지. 시간을 끌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어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는 자기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한 사람만 딱 고발을 하니 어.
당장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갖고 그건 있었냐 말이 안 이래. 되지. 말이 안 되는 네. 행동을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저 의원님 네. 만약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특검 임명되면 수사 잘할 자신 있어요? 이런 건 내가 전문이죠. 사실은. 또 뒷돈 받고 뭐 또 빼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봐도 받기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워낙 하고. 강한 게 많으니까 의심이 많은. 아니 진짜 네. 뒷돈을 줘봤나 보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뒷돈 주고 좀 빠져나와봤지. 아니. 어디 관봉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 특검으로 적임자인데 추천하고 싶은데 진짜. 아, 진짜로요? 잘하실 것 그럼. 진짜요? 아니, 그 공부도 많이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라서 방면으로,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이복현이가 해봤어요.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말을 만들어서 하던데 저 김건희 관련 여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제부터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네. 넘기는데 아, 나 진짜 이것도 너무 짜증나지. 검찰 이슈만 다루면 너무 화가 나. 맞아요. 검찰은요 수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예. 정적 제거는 너무 과하게 해. 자 일단 수사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뭡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윤석열, 김건희 그렇잖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홍준표, 이준석, 윤상현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당연히 해야죠. 네. 이거 안 한단 말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수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관봉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야 우리가 일주일 전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예. 이제 언론에서 이거 얘기하더라. 이제서야 그렇죠. 관봉 얘기합니다. 건진범사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밀봉된 5천만 원이 예. 이게 이제 관봉이다 이거야. 근데 이 실물 사진을 이번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실물 사진 잠깐 좀 볼까요? 예, 이 실물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요것이 관봉이다. 네. 이거는 특활비 아니겠느냐는 의혹. 예.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서야. 우리가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한 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했잖아. 일주일 매불쇼에서 전에. 다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다 언론사마다 단독 관봉. 음. 일주일 전에 우리 맞아, 했는데. 우리가 했었는데. 예. 이거는 특활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의 99%의 확률로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니 근데 검찰이 너무 화가 나는 게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 나오고 정보가 다 있잖아.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수사하기 내가 볼 때 너무 쉽거든.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 아니 그리고 날짜도 너무 똑 떨어지잖아요. 똑 떨어지잖아. 2022년 5월 13일이면 취임한 지 딱 3일째니까 날짜도 있고 저기 책임자도 기재가 돼 다 돼 있다니까. 쉽게 뭐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걸 현금으로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현금으로 받으면은 비닐 정도는 뜯지 않나요? 쓰려면 뜯겠죠. 근데 아니죠. 네. 건진 입장에서는 저게 돈 내지는 현찰이 아니고 일종의 기념품인 거예요. 그렇죠. 수분이요. 소장용. 왜냐하면 저런 관봉을 실제로 받아볼 일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저거 안 주거든 개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관봉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특활비로 가거나 아주 가끔 은행의 VVIP에게는 이렇게 100장 묶음 정도는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저렇게 비닐도 안 뜯은 거를 저게 통으로 거래될 일이 없어요. 개인 간에. 그러니까 네. 건진 입장에서는 저걸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무슨 기도를 부탁하거나 점괘를 물어보러 온 사람한테 슬쩍 보여줘. 야,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처음 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음. 누가 나한테 그럼. 준 거야. 음.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 부탁하러 왔다가 현실적인 정말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탁을 하게 청탁으로 되는 가지.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기념품이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단어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그 명함 뭐 이런 그러네요. 느낌이 아, 강하게 장사 나는데. 수단. 아, 네. 장사 비슷한 증세가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돈 받고 500만 원 받고 코바나 컨텐츠 봉투를 그대로 놔뒀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증세고 맞아요, 맞아요. 저게 이제 5천만 원짜리 관봉 묶음이 나왔잖아요. 네. 예전 지금 지난주에 제가 관봉 설명드리면서 예전 장진수 주무관 입마금 하려고 맞아요. 관봉 갖다 줬다. 네. 그때도 저 똑같이 5천만 원짜리 한 다발이었습니다. 아, 똑같아요. 그때도. 예. 아. 저게 5천만 원짜리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아.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마련해서 총리실에 1급
실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거다. 장진수 씨가 총리실 주무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있던 친구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그거를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주고 총리실 1급이 왜 그거를 그대로 또 갖고 와 줬을까? 사실은 흔적을 안 남기려면 뜯어가지고 돈으로 그렇죠. 주는 게 그렇죠. 나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줬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 이런 거 봤어? 이거 누가 줬겠어? 청와대에서 온 거예요. 아 힘을 실어주는구나. 그럼 입 막아야 돼 너. 입 다물어야 돼. 근데 저는 그렇지. 여기서 그런 게 있는 기분이 거지. 되게 나쁜 부분이 뭐냐면은 저거 건진이 자기가 뺏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힘 있는 사람, 저 특활비든 뭐든 관봉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기념으로 였다 이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줬다면 이 자는 얼마나 법을 알길 우습게 알았으면은 이런 게 나가도 괜찮을 거야. 그 그렇죠. 수사받을 일이 없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관봉 같은 것도 대담하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불쾌하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행을 한 사람이 딱 특정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특활비에 밝은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특활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뿌렸던 사람. 그렇지. 예. 그리고 건진이랑 친한 사람. 몇 명 나오잖아요. 2명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데 특활비에 밝은 사람, 건진이랑 친한 사람. 지금 서초동에 살고 지금. 너무 명확하지 않아 그럼? 일단 근데 팩트로 나온 건 뭐냐면 건진이랑 최은순 씨랑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예. 요거 팩트로 나온 겁니다. 네. 네. 근데 최은순 씨는 특활비에 박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근데 날짜가 2022년 5월 13일. 윤석열이 취임한 건 사흘 전. 그렇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에 밝은 사람, 윤석열 정부에서 건진법사랑 가까운 사람, 일단 나와봐. 요거 수사하라 말이야. 예. 그리고 건진법사가 김건희 선물로 통일교로부터 받은 6천만 원 목걸이. 아 맞아요. 요거 뇌물로 빨리 뇌물 혐의로 검사들 수사하라 말이야. 예.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말이야.